자, 이번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지압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야, 올라가 한번 볼게요. 발라볼까요? 저희도 발로 자주 밟는데요. 예, 저는 아프세요? 굉장히 어떠세요? 싫어합니다. 예. 발에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좀 건강해지는 너무 느낌도 드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주제 빨리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예. 주제 네. 공개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의 주제 제2의 심장 발, 내 건강을 부탁해입니다. 네, 정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발. 네, 네 발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와 발 건강법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승남 가정학과 전문의 송염석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국내 1호 발 관리 전문가십니다. 김수자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발 뒤꿈치가 갈라진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꿔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발 뒤꿈치를 보고 갈라져 있으면 네. 이 사람은 단명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야.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정말 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발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있잖아요. 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제2의 해요. 심장. 우리 머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네. 바로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발로 갔다가 도로 올라오는데 그 발 건강이 나쁘게 네네.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발은 뼈가 무려 26개고요. 인대가 107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인대가 줄도 107 모르고 개라네요. 예. 발을 너무 푸대접했다는 예. 생각에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발이 건강한 발일까요? 발을 이제 딱 봤을 때 우리 손이나 뭐 네. 발이나 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의학에서는 이제 진맥을 짓잖아요. 네. 근데 발도 사실 이제 되면은 진맥을 또 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발의 색깔을 보는 색깔. 거예요. 발의 색깔. 예. 네. 그래서 발의 색깔을 보면은 아. 제일 왼쪽. 선홍색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발의 색깔인데 피가 잘 통하는 거죠. 예, 저런 색깔은 그냥 건강하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색 있죠. 예. 노란색 같은 경우는 빈혈기가 조금 있다. 중간에 있는 거요? 예, 중간에 있는 노란색. 예, 그런 거 보니까 발바닥 색깔. 핏기가 좀 예. 있네요. 네. 빈혈기가 조금 있고 좀 힘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른쪽 발은 혈액순환이 좀안 흑인 발 되기 때문에. 아닌가요? 맞습니다. 흑색이에요. 검붉은 네. 색깔, 좀 칙칙한 색깔을 이렇게 예. 내비치는 거는 동맥경화나 하지정맥류가 있다. 또 거기에 약간 붓기가 있으면은 그런 증상들을 조금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네. 이 방송 보시면서 신발 벗고 발바닥 색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저도 것 확인해 같고요. 보고 싶은데요. 자, 색깔 말고 네. 발의 상태에 따라서도 질병이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네. 발의 상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재병을 의심해라. 자, 옆에 발바닥이 다음에를 떼야 됩니다. 발바닥이 아파요. 아파요. 네. 그렇다면 족저 근막염. 예, 많이 들은 거죠. 네. 발바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60세 이상이 된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발에 있는 인대하고 네. 이런 데 뒤꿈치 쪽에 바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아.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네, 네. 왜 많이 생기느냐?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걷거나 예. 예. 그다음에 갑자기 체중이 불었거나 예.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산책을 많이 하거나 등산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바로 발바닥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네. 축구 갑자기 많이 했을 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왼쪽 발, 디딤발 쪽에. 디딤발 쪽에. 예. 예. 많이 이게 힘을 주니까. 심해지면은 잘 뭐 엄청 뒤꿈치로 아파요. 서 있지도 못한다고 네. 하는데 네, 네. 특히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뒤에 분들은 예. 누가 주의해야 네. 되느냐? 등산 많이 좋아하는 40대 분들. 예. 그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왜냐 갑자기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발을 갖다가 굉장히 탄력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몸무게의 근육을 갖다 몸무게를 갖다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심할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 오.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하는 운동입니다. 예.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에 뭐가 있죠? 발 뒤꿈치 쪽에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예.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평소에 발을 이렇게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이런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 아킬레스 건부터 오는 데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예. 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 발가락이 이번에는 뭐죠? 네, 발가락이네요. 발가락이 휘었어요. 휘었어요. 아, 이건 뭐죠? 저도 발가락이-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여성분들 최정씨 그럴 것 같아. 힐을 많이 신다 예, 발가락이 보니까. 휘었어요. 네.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발가락 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서 바로 무지 엄지발가락. 외반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기가 60%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할머니, 엄마, 이모, 아, 딸, 예. 넷이 다 수술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40%는 뭐냐? 바로
최혜정 씨 같은 경우에요. 제가 하이힐을 갖다가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아요? 하이힐을 갖다 너무 높이 입게 되면 어떻게 네, 네. 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네. 몸무게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 발끝으로 몸무게가 가서 발이 점점 삐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하이힐을 높게 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발레하시는 분들이 발끝으로 쏟아보면 왜 변형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힐을 신다 보니까 굳은살도 여성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네, 텐데 네, 이 네. 굳은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게 꼭 보면 아무리 벗겨내도 생기는 부위에 계속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발이 네. 발이 먼저 얘기했어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예. 지금 넘어갔네요, 뒤로. 딱딱해요. 네, 네. 딱딱해요. 이게 바로 이제 굳은살입니다, 마지막이. 굳은 살인데 예. 네. 우리 아까 얘기하는 발 할 때는 뒤는 뭐라고 그러죠? 발 뒤꿈치 그러잖아요. 네. 여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혜정 씨? 여기를 거기는 발바닥이죠, 뭐. 발바닥인데 네. 발볼이라고 그래요. 발볼. 살이 튀어나와 있는데 왜냐면 네, 네. 이쪽에 몸무게가 많이 실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네. 굳은 살이 배기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굳은 살은 그냥 굳은 살인데 통증이 네. 별로 없는데 여러분 티눈이라고 알죠? 네네네, 맞아요. 티눈은 아, 그 안에 네. 핵이 있어요. 어. 뼈 같은 거 딱딱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닿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 있을 때 똑바로 못 서거나 한쪽으로 서거나 안 아픈 네, 쪽으로 네, 서게 되고 네. 걸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힘을 안 주려고 그래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든지 네. 관절염이 생기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굳은 살, 바로 티눈 우습게 보면 큰 병이 생깁니다. 네. 야, 자, 그럼 아까 네. 질문했던 건데 굳은살이 여러 번 좀, 제거해도 또 생깁니다. 네. 네.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네네. 발이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쏙 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굳은살이 생기는 부분들은 뒤쪽이랑 예.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뭐 발볼 쪽 요쪽으로 이제 굳은살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양쪽 발 중에 한쪽 발만 네. 굳은살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생긴다 그러면은 네. 척추 측만증이다라고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발이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쪽 네. 이쪽만 심하게 이제 굳은살이 배긴다 양쪽 네, 다 네, 네. 그러면은 이건 끝 쪽으로. 예 끝 쪽으로. 골반이나 아니면 무릎이 약간 좀 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뭐 옷자다리나 팔자다리 뭐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 여기에 이제 굳은살이 이제 심하게 배긴다 그러면은 네. 방금 얘기하셨던 무지외반증을 좀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아유, 예. 예. 아, 이게 이제 나오네요. 예,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이 굳은살이 박힌다 있으면 그러면 무지외반증을 무지외반증이다. 의심해야 되고. 예. 위치를 좀 확인해 보세요. 그냥 무심코 본인의 발바닥에 굳은살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벗겨내지만 마시고 네네. 그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발가락이 조금 휘었나? 아까 이제 무지외반증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이게 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걸 이제 김수자 교수님께서 좀 네. 알려주시죠. 네, 이 모지 외반증에 네. 효과가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네. 한 3개월 이상 좀 통증이 있으시거나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가위바위보라든지 네. 아니면 구슬잡기라든지 네. 이런 운동을 발가락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네.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네, 네. 하라고요? 발가락이 신발 속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네네네. 이것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이를 신는다든지 네네네. 발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네. 옆쪽으로 휘어져서 이제 그 무지 외반증이 생기게 되니까 네. 이런 네.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네. 좀 모델이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저희가 발만 보여드리는 모델분은 처음 모셨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예. 자, 이런 구슬을 이용해서 발가락으로 한번 집어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컵 속에다가 네. 넣어보세요. 이거 그러면- 예전에 이거 했다가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는데. 왜요? 너 왜 손 안 쓰고 발가락으로 그러냐. 이게 네. 실제로 운동이 되네요. 네, 그러면요. 네.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뭐 이게 발가락으로 뭐 기타 치시는 분도 있고 글씨 네.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은 진짜 그래서 발을 손처럼 하시네. 이게 사용하지 않는 근육, 인대 예. 이런 것들을 예.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가위바위보도 것이 한번 해보세요. 바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엄지와 엄지 가위.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가위. 잘 안 바위? 되시네. 바위는 어떻게 되죠? 바위? 다이 모아야 되잖아. 모으면 되죠. 네. 힘은 되고. 모, 보. 이렇게 예. 호재기 주먹. 자, 생방 중인데 재미있는 거 한번 네, 해볼까요? 저랑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죠. 네. 가위바위보!
아, 좋습니다. 아, 예. 돌을 내셨네, 저번에. 네, 네. 예.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발가락 끝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네, 네. 교정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까 107개 인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면 여기 발에 탄력성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네, 발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수시로 움직이고 발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좀 움직여줘라. 저도 네.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발은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어떤 의미죠? 예, 지금 발은 우리가 이제 12경락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6경락이 발에서 끝나거나 뭐 발을 지나거나 그렇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엄지발가락이 보이시죠? 네. 여기는 바로 머리 동. 쪽입니다. 예. 기억력과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이랑 발이랑 이제 만나는 부분이 바로 네. 눈입니다. 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쪽, 예. 바로 어깨 쪽. 어깨. 예.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쪽, 요 약간 좀 더 이쪽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쪽은 소장. 소장, 오. 예, 소화 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부분이라고 이 보시면 되고요. 채했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쪽을 좀 눌러줘라 이런 얘기 많이 네. 하니까. 예. 맨 마지막은요? 뒤꿈치 쪽이 그쪽 부분은 예, 생식. 이게 세로로 보니까 우리 정말 이 신체하고 네, 비슷한 위치가 비슷한. 그러네요. 이렇게 서 있을 때랑 비슷하네요. 네네네. 그죠? 사람이 서 있을 머리, 때. 이렇게 눈, 알아두고서는 어깨, 그냥 소장,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은 예. 치료보다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머리 마사지 이거 발가락 많이 해주면 머리 좋아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몸이 굉장히 피곤하면 뭐 전체를 다 마사지하는 것도 시원하지만 발 마사지만 이렇게 잘 굉장히 해줘도 개운하죠. 예, 굉장히 전체적인 네. 피로가 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마사지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마사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자 그럼 저희가 네. 마사지용 베드를 좀 네, 준비해서 네, 예. 본격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저희가 생방송이지만 늘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다시 준비한 건 한번 준비가 네, 아닙니다. 네, 그 준비 정도의 엄청 정도로. 예. 네. 여러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네. 머리 두통 기억력에는 이 엄지발가락을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살라드용 네. 주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쉽게.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쪽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아, 다 위쪽을. 4초. 네. 예, 4초 정도. 예, 거기가 아까 그 머리 쪽이라고 그랬죠. 네, 머리 예.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 뒤꿈치 쪽은 예. 생식선. 예, 생식선. 생리통에 네, 좋은 네. 곳이고 여기 제일 아래쪽. 지그시 이렇게 예.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머리 쪽과 생식선 그다음에 쪽을. 네, 눈. 눈은 이 엄지 발가락 옆에 둘째 발가락과 셋째 예, 맞아요. 그 발가락인데요. 밑이라고 그랬죠. 예. 네, 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고 이렇게 네. 조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째, 셋째 발가락. 네. 네. 그다음에 소화 안 되실 때 네. 엄지 발가락 밑에서 이 부분 여기가 그 위장의 상응 부위입니다. 위장이. 그래서 오. 하나, 둘, 셋, 넷 쭉 눌러주시면은 네. 상당히 저 위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아, 근데 소장은 또 아래쪽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죠. 눌러주시고. 이렇게 여기가 위장, 네. 여기 안 붙어요. 네, 이렇게 이런 아, 그 부위. 부분이 네, 위장이라고. 네, 지금 네. 장갑을 끼고 계셔가지고, 예, 예. 소장은 예, 전부 이 부분이 소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스틱을 이용해서 쭉쭉 밑에 내려 하시면은 아, 좀 더부룩하고 그러신 분은 예. 여기가 예. 부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대개 이런 부분은 여기가 위장. 네. 네, 그다음에 여기가 거기가 이제 눈, 머리였고요, 엄지가. 그다음에가 눈이요. 네, 맞아요. 예. 눈, 머리요. 예. 예. 여기가 그다음에 위. 소화기계통 위장. 네. 그다음에 여기 생식선. 생식선 제일 아래쪽.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결리고 그러실 때는 이쪽 발 좀 줘보시겠어요? 예. 네,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납작한 부분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어깨는 지그시 긁어 넓은 부위를 활용하는군요. 네, 넓은 부위로. 뭐 넓은 부위를 이용해서 발등을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네네. 생리통의 이 뒤쪽 이런 데도 좋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밑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리지 않고. 아, 아래쪽 위쪽으로. 예, 그래서 피가 밑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 위쪽으로 아. 피가 위로 올라가니까. 예, 예. 그래서 쭉쭉 이렇게 네. 자극을 해주시고 네, 밑에서 위쪽으로도 이렇게. 야, 예, 아주 이렇게 좋은 가족끼리 한번 예. 해보는 것도 정말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예. 자, 부부끼리라면 서로가 또 해주면은 금술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들고요. 자, 아까 발 부위별로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지 다 기억하셨죠? 네. 그 부분을
주걱을 활용해서 뒤쪽 부분으로 눌러주시고 자극을 주고 마지막 어깨선 부위가 넓으니까 네. 옆 날은 주걱의 넓은 부분으로 좀 해달라. 예, 이렇게 아래에서 부탁을 위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발건 강을 위해서 지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격을 보통 하는데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 3개를 꼽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열어보죠. 외출할 때 굽었고 바닥에 납작한 플랫슈즈가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네네. 예. O 아닐까요? 결과는요? 결과는 X입니다. X예요. 예. 왜냐면 예. 아까 제가 말했던 발은 어떻게 생긴다면 발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겼어요. 네네. 이래서 얘가 이렇게 탄력을 주면서 인대가 잡아주는 건데 네. 납작한 걸 신게 되면 뭐가 되느냐? 얘가 바닥에 바로 닿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평발 그럼 잘 못 걷잖아요. 네네. 평발이 왜 그러냐? 너무 납작해서. 충격 흡수가. 그렇죠. 그래서 쿠셔닝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있는 갖다가 걸. 신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조격할 때 냉탕,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안 좋다? 는 아니지 아, 좋지 예. 않을까요? 네, 건강에 좋습니다. 아, 좋네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 예. 너무 예. 오랫동안 하면 안 되고 한 1분 정도. 아. 온도도 14에서 18도 정도. 또 따뜻한 거는 41도, 42 정도로 1분 정도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네. 것은 심장병이라든지 오. 고혈압이라든지 부정맥 있는 사람들은 네. 안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요. 네. 장시간 서 있을 때 몸의 무게 중심을 양발에 똑같이 두어야겠죠. 근데 굉장히 그런 거 어렵다. 아닌가요? 네. 어떻게 생각해? 혜정 씨? 네, 저는 O라고 생각하죠. O라고? 네. 당연하죠. 예, 짝다리 X입니다. 짚으면 안 되죠. 예? 반대예요. 왜냐면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섰을 때 긴장이 돼요. 아.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리고 서 있다가 예. 좀 이따 또 한쪽으로 더 구부리 서 있다 아. 이렇게 해줬고 중심을 왔다 서 있을 갔다 때 또 한 하면서. 가지 우리가 아까 아킬레스건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 뒤꿈치 들었다 놨다 운동하게 되면은 순환이 좋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플랫슈즈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발을 어떻게 골라야 좀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예. 신발 종류가 많잖아요. 구두 같은 네. 경우는 우리 발에 원래 그냥 좀 딱 맞게 이렇게 신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하이힐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제 자꾸 쏠리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넉넉한 게 좋아요. 근데 아. 지금 혜정 씨가 신는 것처럼 네. 앞에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거 있죠. 아, 오. 예. 예, 그런 것들이 여성분들한테는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쏠리니까 네, 그처럼 네. 무리 발가락에 무리가 외관증이나 많이 예, 그런 것들이 좀 올 수가 있고 예. 굉장히 또 아프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이힐은 뭐 편할 때는 안 신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꼭 예. 필요한 장소에서만 신으시는 게 좋을 예, 것 같고 맞습니다. 운동화는 어떻게 선택? 운동화 같은 경우는 구두보다는 약간 좀 넉넉하게 네. 예. 예, 구입을 해서 신는 게 좋고 그러니까 양 발이 거의 다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큰 발이 있거든요. 그 네네. 큰 발에 맞춰서 아. 신발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좋고 네. 오전보다는 오후에 좀 발이 좀 더 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후에 신발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좀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예. 등산화도 잘 골라야 되더라고요. 등산화 같은 경우는 등산 이제 오르락 내리락 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마다서 신발을 바꿀 수는 없죠. 네. 그래가지고 등산화 같은 경우는 운동화보다 한 1cm 정도 좀 더 여유 있는 것을 좀 구입을 하시고 네. 올라갈 때는 발목을 조금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뒤꿈치가 쓸릴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발목을 좀 여유롭게 묶어주고 네. 내려오실 때는 발이 앞으로 아.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발목을 꽉 점매주고 아, 예, 조여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거 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신발을 바꿀 순 없기 때문에 네, 등산화는 네. 어떻게 신느냐, 신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이승남 원장님께서 네. 발 건강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 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발을 갖다 남한테 내놓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네, 네. 자기 발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내놓고 의논하게 되면은 우리 몸을 갖다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내가 보니까 최희정 씨도 다닐 때 보니까 운동화 신고 다니대요. 맞아요. 맞죠? 네, 방송하기 전에는 맨발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운동하시는데 네. 좀 빠르세요? 먼지가 많이 나죠. 아 먼지가 많더라고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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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제 발 건강을 여러분께 좀 신경을 더 쓰십사 하는 말씀으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